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혈당이 200mg 뒤에 식후혈당이 350mg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혈당이 130으로 식후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피하려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 활용,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식사 순서 변경,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후 10분 걷기, 혈당 낮추는 데 큰 도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젊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량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혈당이 200mg 뒤에 식후 혈당이 350mg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식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피하려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 활용,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식사 순서 변경,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후 10분 걷기, 혈당 낮추는 데 큰 도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젊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량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 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 혈당이 200mg 뒤에 식후 혈당이 350mg들을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식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피하려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 활용,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식사 순서 변경,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후 10분 걷기, 혈당 낮추는 데 큰 도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젊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량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혈당이 200mg 뒤에 식후혈당이 350mg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혈당이 130으로 식후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식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피하려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 활용,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식사 순서 변경,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후 10분 걷기, 혈당 낮추는 데 큰 도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젊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 혈당이 200mg 뒤에 식후 혈당이 350mg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피하려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 활용.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식사 순서 변경.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후 10분 걷기. 혈당 낮추는 데 큰 도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젊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량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 혈당이 200mg 뒤에 식후 혈당이 350mg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식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피하려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 활용,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식사 순서 변경,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후 10분 걷기, 혈당 낮추는 데 큰 도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젊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 혈당이 200mg 뒤에 식후 혈당이 350mg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피하려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 활용,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식사 순서 변경,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후 10분 걷기, 혈당 낮추는 데 큰 도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젊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 혈당이 200mg 뒤에 식후 혈당이 350mg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피하려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 활용,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식사 순서 변경,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후 10분 걷기, 혈당 낮추는 데 큰 도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젊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장기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절단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73세 김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 특히 국에 말아 먹는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만드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은 완전히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당뇨는 점점 심해집니다. 67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량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으며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맛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입니다. 감기에 좋다고 유자차, 소화에 좋다고 식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2-3스푼 넣어 하루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당뇨 섭취량을 훌쩍 넘깁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고 공복 혈당이 200mg 뒤에 식후 혈당이 350mg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는데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식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안으로는 설탕 없는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아주 소량, 티스푼 절반 정도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간식,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간식입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렵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고혈당 상태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혈관 손상을 누적시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간식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저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을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국밥과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식사 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는데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으며 체중도 감소